날씨 진짜 덥다. 왜 이렇게 덥냐? 네, 안녕하세요. 해입니다. 저는 현재 13년식 GDI 엔진인 포르테쿱 차량을 현재 저는 타고 있고요. 현재로부터 약 8년 차에 접어든 차량이기도 하고, 슬슬 이 차량에 제가 지금 끌고 다니는 동안 이제 적응을 하다 보니 100km에서 약 120km의 고속 주행을 할 시에 풍절음 및 하부 소음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걸 느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잡을 수 없을까 하다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손쉽게 설치할 수 있었던 것들과 이제 좀 비용이 많이 나가지만 이러한 방법도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됐고요. 현재 제가 타고 있는 포르테쿱 차량에만 적용이 가능한 게 아니라 여러가지 모든 차량들에 다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타 차종을 운행하시는 분들이라도 꼭 한번 쭉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제 개인적인 견해가 듬뿍 들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참고만 해주신다는 생각으로 좀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네요. 첫 번째로 확실하게 소음과 이런 하부에서 올라오는 진동을 잡아주는 작업은 아무래도 방음 방진 매트가 있습니다. 이 큰 문, 뒷좌석 시트과 운전좌석 시트를 하부에 있는 것까지 다 이제 탈거를 하고 이제 엔진룸, 후드 안쪽, 그 다음에 트렁크 바닥까지 이제 싹 다 뜯어가지고 방음 방진 매트 혹은 신슐레이터라고 하던데 그런 불에 잘 붙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가지고 붙여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작업을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공차 중량으로서는 최근까지만 나왔던 GDI 차량들만 하더라도 굉장히 가벼운 편에 속하는 포르테쿱 차량입니다. 혹은 포르테도 굉장히 가벼운 편에 속하고요. 이 가벼운 포르테쿱 특성상 어느 정도 그래도 연비가 나오는 편이었는데 한 장의 무게는 별로 안 들어가겠지만 여러 장을 붙이고 중복 작업을 할 시 굉장히 많은 무게가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 차량의 방음 방진 매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연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단점이 있었고 포르테쿱 차량이 이제 8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차량을 길었으면 한 5년 정도까지는 탈 예정인데 5년 동안 타는 데 있어서 투자 비용이 아무래도 좀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해요. 제가 예상으로는 한 100에서 한 200 정도 사이는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투자를 한다? 저는 차라리 그 돈을 아껴서 기름을 더 넣거나 기변을 할 때 조금 더 보탬을 하는 방향성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휀다 쪽이나 하부 쪽에 이미 연식이 오래돼서 그런지 조금씩 녹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녹이 올라오기 전이라면은 하부에서 이제 방음 방청가 작업까지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이미 녹이 조금씩 올라온 상황에서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대비 비교를 해봤을 때 뭐 여기까지는 하지 않는 게 낫겠다. 최대한 가성비 있으면서 손쉽게 좀 가자라는 방향성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작업을 하면은 와 진짜 조용해서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런 느낌까지는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투자한 비용이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포르테쿱 얼마나 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 제품입니다. 윈드키퍼의 세 가지 제품이 있어요. 대시보드에 장착하는 이제 형태와 레더스트 쪽에 장착하는 형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어 몰딩 쪽에 장착하는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일단은 도어 몰딩, 도어를 열었을 때 이쪽 모서리 틈 사이에 설치하는 제품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특징으로는 그다음 풍절음도 잡아주고 외부에 이제 드레서 튜닝 효과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문콕 방지를 해주는 효과도 정말 탁월하다고 합니다. 제 첫 차인 올류 모닝 도어 몰딩 쪽 제품을 먼저 설치를 해봤었는데 아무래도 차 문을 열고 닫을 시에 모서리 쪽에 이제 다른 차 문 찍게 된다는 거 이런 쪽에서 방지를 해줄 수도 있는 면은 정말 확실하고, 내부 쪽에 이제 검정 색깔이나 혹은 다른 색상이 4가지가 있는데 그런 색상들로 인해서 트렁크 쪽이나 이제 문 쪽에 모서리 방향 쪽, 그 다음에 트렁크까지 시공을 하셔가지고 조금 다른 차들보다 특이하게 드레스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디테일링 세차를 좀 하려고 탈착을 좀 해봤는데 6개월 동안 장기간 장착을 해서 그런지 그 미세한 틈 사이로 그런 각종 먼지와 이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떡져 있어가지고 그런 떡진 상황에서 도장면에 아무래도 조금 살짝 모서 쪽에는 뜯겨나간 부분이 있었어요. 도색을 한 차량에는 굳이 저는 이걸 장착을 하시는 걸 일단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번째로는 부분적으로 녹이 조금씩 발생이 됐어요. 이러한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드레스업인 목적과 문콕 방지용으로 이걸 쓰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장번쯤은 장착해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원체 가성비가 괜찮아가지고 드레스업도 괜찮고 포인트용으로도 괜찮고 시선은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제품은 윈드키퍼사 쪽에 이제 웨더 스트립을 장착하는 제품입니다. 풍절음 방지용으로 설치를 했는데 제 효과를 좀 많이 봤고요. 순정 웨더 스트립을 살리면서 이중으로 이제 순정 웨더 스트립의 효과를 조금 더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가지고 풍절음이 줄어든 게 좀 느껴졌습니다. 다이얼로 된 차량들은 뭐 잘 못 느꼈다 하는데 포컵 차량에는 굉장히 효과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투도어 타입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또한 이제 문을 닫을 때 이제 기존에는 깡 하고 닫혔다 싶으면은 이제는 붕 이렇게 둔탁하게 닫히는 느낌이 마치 차급이 한 단계 조금 더 올라간 느낌으로 착각을 들 만큼 이게 좀 만족스러운 그런 소리로 들립니다. 가성 대비가 굉장히 훌륭한 제품이라고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설치하실 때 주의사항으로는 아무래도 중간에 이제 끊지 마시고 웨더 스트립 쪽에 이제 한 번에 쭉 이어서 설치를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쪽이 순정 부품이고 밑에 하단 쪽에가 이중으로 조금씩 더 있는 게 웨더 스트립 제품이에요. 그래서 포르테쿱 같은 경우는 이쪽 하단 끝부분부터 여기까지 설치를 하게 됩니다. 위에 부분 같은 경우는 순정 웨더 스트립으로만 처리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한번 장착을 하실 줄 아시면 한쪽이든 남은 쪽이든 한 15분이면 충분하실 겁니다. 효과로는 저렴하고 확실한 풍절음 방지가 됩니다. 풍절음이 줄어들어서 정말 좋긴 하지만 풍절음이 줄어든 만큼 노면 소음이 조금 더 잘 들린다는 단점은 있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대시보드 쪽에 장착하는 이제 윈드키퍼입니다. 대시보드 쪽에 장착하는 윈드키퍼는 설치하기도 정말 쉬운데 그냥 대시보드 길이에 막 커팅을 하셔서 그냥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이쪽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모서리선 따라서 일단 설치를 해줬고요. 디젤이나 GDI 엔진 같이 엔진 소음도 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동이 심해지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착을 함에 따라서 약간 진동이 조금은 완화돼요. 조금은 완화되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동이 감소되는 거는 뭐 한 10 정도면은 한 1 정도는 느꼈어요. 네, 1 정도는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진동이 감소된 것 같으면 조금은 느꼈고요. 더 큰 효과로는 아무래도 대시보드 틈 사이에 뭐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런 이제 명암이라던가 카드, 작은 그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귀걸이나 이런 게 대시보드 틈 사이에 이제 빠지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목적도 있었고요. 웨더 스트립의 이제 효과를 보고 주행을 하지만 100km에서 120km 고속 주행을 했을 때 쿠페형 스타일의 차량이라 그런지 문이 두 개라서 이 부분만 조금만 더 보완하면은 정말 이 약간씩 거슬리는 이 풍절음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알아보던 찰나의 제품 중에 레인엑스 플러스라는 제품을 발견을 하게 됐고요. 이 제품의 특징으로는 외부에서 빗물이 이제 튀거나 혹은 이물질들이 이제 하부 쪽에 먼지가 쌓이죠. 그냥 문을 열면은 발밑에 닿는 그런 틈 사이에 먼지나 각종 이제 물들이 이제 조금씩 고여 있는 거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물질도 안 들어오게 하니까 당연히 풍절음도 막아준다고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포르테쿱에 설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설치를 하게 됐는데 효과는 저는 좀 괜찮았습니다. 네, 웨더 스트립과 이 레인엑스 제품의 콜라보는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타 제품들은 그냥 꽂거나 혹은 이렇게 틈 사이에 밀어 넣어주는 방식으로 설치를 하는데 이 제품은 윈드키퍼사의 제품들과는 달리 3M 테이프로 모서리 쪽을 붙여주는 타입인데 비 오거나 습한 날에는 설치를 하시는 걸 저는 권장드리지 않아요. 3M 테이프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작업하시기 전에 퐁퐁물이나 왁스오프 같은 그런 기름기, 유분기 제거 제품들로 먼저 일단 테두리 쪽을 한번 쓱 닦아주신 다음에 유분기를 먼저 날려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 제품도 커팅 없이 처음부터 쭉 이어서 설치를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도어 외부 쪽에 조금씩은 삐져 나오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삐져 나오는 거 같은 경우는 이쁘게 그냥 잘라주시면 마무리는 이쁘게 잘 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점으로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이물질 방지와 그 다음에 풍절음이 그나마 많이 감소됩니다. 번외로 이제 제가 인터넷 유튜브 쪽을 검색하다가 지상카센터라는 장인분께서 이제 알려주신 건데 르노 삼성사 쪽에 도어 방음 고무라고 하는 제품인데 금액이 정말 얼마 안 합니다. 굉장히 이 제품도 저렴해요.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제품들도 다 이제 5만 원이 안 넘는 금액 선에 형성이 돼 있어서 굉장히 저렴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0,000원도 안 합니다. 10,000원도 안 해가지고 설치를 하시기에도 굉장히 부담도 없고 효과도 많이들 보신다고 해요. 하지만 포르테쿱에는 저는 설치를 못했던 게 세단 형태에서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좌석 문을 열었을 때 뒷좌석 속에만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설치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거를 소개해드릴까 말까 하다가 일반 포르테를 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타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도 풍절음이 거슬리면 괜찮은 제품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이 제품을 거론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제품을 설치하신 분들께서는 설치하시고 나서 변화라든가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제품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마무리 작업으로 고무 보호제를 도포해 줄 건데요. 보호제는 비리투사 제품에 사용했으며 보호제 도포 후 코팅제를 사용하시면 색감까지 올라가고 코팅 효과까지 있는데 코팅제는 희석 비율에 따라 타이어, 엔진룸, 실내 코팅까지 다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작업 부위는 도어 쪽 고무와 차량 프레임 쪽 고무에 보호제를 꼼꼼하게 도포해 주겠습니다. 아무래도 포컵처럼 연식이 있는 차량들은 고무 경화가 진행되어 갈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고무가 갈라지면 비가 올 때 누수가 생기거나 풍절음이 심해지니 꼼꼼하게 썬루프 쪽도 발라줍니다. 그래서 위 작업을 통해 가지고 고속도로에서 고속 주행 시 유입되는 풍절음, 즉 바람 소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많이 잡혔습니다. 도어로 유입되는 풍절음만 말이죠. 도어로 유입되는 소리만 많이 잡혔는데 그러면 이쪽의 소리가 잡히게 되면은 줄어든 풍절음만큼 노면 소음이 기존보다 커지긴 했는데 타이어 교체 주기가 임박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괜찮은 신품 타이어로 교체를 하면은 노면 소음이 좀 많이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물질이 하부 쪽에 튀는 이런 소리는 못 잡겠지만 말이죠. 뭐 이렇게 간단하게 4가지 풍절음 방지를 할 수 있는 작업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죠. 급의 한계는 명확하게 존재하니까 어느 정도 각자 개인의 기준에 맞추셔가지고 타협을 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